예, 안녕하세요. 저는 좀 여기 지역에서 좀 먼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노원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아니에요, 그 정도 나이 돼 보여요라고 말을 하는데요. 교육 경력이 한 25년 됐어요. 연식이 좀 됩니다. 그리고 현재 3학년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학생들 지도하다 보니까 이 진학 지도 관련해서 뭐 이렇게 특강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훌륭한 금천구청에서 저를 좀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우선 보니까 이 금천구가 인문계 고등학교가 4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보니까 이 작 4개밖에,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학교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신 학부모님들 열의를 보니까 여기도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2025학년부터 2026학년도 대입 전형의 이해고요. 2학년, 그 다음에 1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대입을 준비해야 되나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받으신 자료에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PPT 내용이 살짝 바뀌는 게 있을 겁니다. 이유는 그 이후에 이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 나고요. 각 대학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실시간으로, 왜냐면은 변화가 생기는데 틀린 얘기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변화가 있을 거고요. 저는 뭐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원단 교사고요. 그다음에 성북, 광복 그쪽 지역에서 컨설팅 활동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부모님들 이렇게 오시면은 저희 이 자리만 오신 거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뭐 학원에서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들었을 겁니다. 뭐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이수 전형, 그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 그다음에 실기 실적 전형, 5개로 썼어요. 사실 되게 낯설은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 대학에서 정식 이게 대입 전형의 정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를 교과, 두 번째를 종합, 세 번째를 논술, 네 번째를 정시, 그리고 다섯 번째를 뭐 실기라고 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기타인데요. 그건 아주 적은 수를 뽑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궁금해서 오셨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궁금해서 온 거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궁금한 건 이거일 것 같아요. 현재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 중학교 때 이 정도 성적이었고 이번 중간고사 결과들도 이제 나오고 있죠. 이런데 과연 이성적으로 애가 원하는 과를 가거나 아니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나, 이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의 관심은 합격할 수 있는 학과하고 대학, 그리고 합격하고 싶은 학과하고 대학입니다. 사실은 1학년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2학년 학부모님들 오셔가지고 우리의 성적이 이런데 어디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성적이 이 정도밖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많은 학부모님이 실망을 하고 가세요. 사실은 그런 상담보다는 과연 이 차이를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혹시나 다른 학부모들은 알고 나만 몰라서 이 차이를 극복 못할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 차이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물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 와서 얘기를 들으시려고 할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오늘 할 얘기는 대입 제도의 변화와 대입 전형의 구분과 변화, 수수 진영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당구장 표시하고 했어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나 각 대학에서 추후 변경에 있는 경우 주의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의 전형, 그러니까 3학년 애들도 아직 수시 전형이 다 안 나왔어요. 5월 31일까지 발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도 어떻게 할까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마찬가지로 3학년은 2024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요, 제도하고 전형이란 말이 있어요. 제도는 쉽게 말하면 가장 최근에 학교 폭력 관련해서 학생부에 이걸 반영하고 대입에 반영하겠다, 이런 제도의 변화입니다. 그 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전형은 각 대학들이 뭔가 새롭게 뭔가 바꾸는 거예요. 시행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있는 얘기 때문에 아마
어머님들한테 좀 내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막 나오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하고는 3학년 때 애들이 3학년 갔을 때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정한 방향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잘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에요. 이게 언제 발표났냐면 4월 26일 날 발표났어요. 사실은 이 강의를 제가 의뢰받은 거는 이제 4월 중순쯤이었고요. 그 다음에 원고를 넘긴 건 5월 첫째 주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고, 사실은 언론에서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가장 많은 변화는, 가장 큰 변화는 뭐 학교 폭력 관련해서 이렇다고 말을 하지요. 그렇지만 다른 내용들도 다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요. 전체 모집 인원이 감소하고 전년도 선발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어요. 조금 있다가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걸 볼 거예요. 그러면 아마 2학년 학부모님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1학년 학부모님들은 우리가 속아서 돼지띠라고, 그것도 황금 돼지띠라고 했는데 애들만 늘어났다. 불리하지 않냐. 그게 과연 불리한 건가 불리하지 않을 건가는 작년에 나온 그 대입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수시 모집 비중은 줄고 정시가 늘었다는데 정시가 어떠죠? 예, 20%밖에 안 돼요. 예, 이유는 수도권하고요, 지방의 차이입니다. 조금 이따 아마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5년간 수시 모집 비율은 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대학의 구조 조정에 의해서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 모집, 수능 위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시 모집의 80%가 학생부 위주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의 91%가 수능 위주입니다.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정시의 9%는 뭘까? 실기 같은 게 있고요. 교과도 일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도권 모집 학생부 위주는 80명이 줄고요. 그 다음에 살짝 준 거죠. 이거는 지금 2학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은 약 2,413명이 감소했고요. 그런데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은 비율의 차이가 있어요. 아마도 자녀분들은 다 가려고 하는 데가 집에서 통학해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 전체를 봤을 때하고 수도권은 전혀 다른 비율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뭐 사회통합 전형 의무 선발 모집 인원이 증가했어요. 뭐 기회균형 선발 모집은 전년 대비 한 990명 증가했고요. 뭐 이 기회균형에 관해서는 3학년 때 가서 담임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면은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회균형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학교에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는 경우예요. 근데 학교당 제한 인원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에서 지역균형 선발로 정해져 있고요. 이거는 지방의 지역 인재 전형에 맞춰서 수도권에도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수가 2024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3학년 대비 한 518명 정도가 줄었어요. 예,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되게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들었던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전형 반영, 자율 반영이고요. 올해 3학년도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에는 반영하고 있고요. 혹시나 체육특 기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체육특 기자들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되고 있었어요. 워낙 그쪽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이거는 다 여기 해당되는 애들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필수 반영 폐지 대학이 증가했어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아마 요 전 시간에 과목 선택에 관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수능 과목을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가 불리하다 얘기를 들으셨는데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 선택을 지정을 하지 않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4년 대비 미적, 기하, 과학탐구 필수 반영이 폐지됐어요. 그런데요, 조금 이따 보지만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폐지했고 과학은 폐지 안 했어요. 그런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통합형 수능에 관한 얘기도 말씀드리고요. 예, 학령 인구 감소예요. 왜냐하면 이거 자극적인 얘기를 시작을 해야지 눈이 바짝바짝합니다. 자, 보시면 현재 3학년 애들이요,
보면은 학령 인구가 급감해서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교실에서 애들을 수업을 하다 보면 인원수가 줄어든 게 확 느껴지고요. 저희 학교 1학년 애들이 있는데 막 1학년 교실은 꽉 애들이 많아져 가지고 한 10명씩 많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된 게 우리 애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러면서 제가 3학년 학부모님들한테 여쭤보면 개 탄 것 같아요. 개를 탄 건가요? 예,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단순 숫자만 가지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도 인구가 줄었어요. 그랬더니 졸업생이 31%나 시험을 봤어요. 이 졸업생들이 왜 시험 보는 인원수가 많아졌냐면 올해 애들이 줄어서 나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란 말로 했고, 졸업생들은 보통은 작년에 원서를 넣었지만 올해 똑같은 대학에 원서를 넣지 않아요. 한번 넣었는데 떨어졌죠. 근데 다시 넣으려고 하면, 왜냐하면 이미 졸업할 때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잖아요. 수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붙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졸업생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올해 3학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졸업생 애들도요. 그리고 이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경쟁률 같은 경우에 건대를 예를 들면요. 건대가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따라 한 1.5 정도 경쟁률이 떨어졌대요. 경쟁률이 떨어지면은 그거에 맞춰서 입시 결과에 커트라인도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입시 결과에 대한 분석은 작년 입시 결과에 대한 분석은 완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추측일 겁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보여드리면 2023학년도 현재 3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고3 학생이 43만 명, 그리고 대입 선발인은 46만 명이 얘기는 들었지만 정말 그런가요? 예, 그런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 2, 3년제 전문대가 포함되어 있고요. 수도권 집중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학 가기가 쉬워졌다? 아니요.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가기가 쉬워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인원수를 단순하게 줄었다는 이유로 입시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낙관도 하고 비관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대평가죠. 가끔 가다가 입시에 관한 얘기를 해보면 작년에 뭐 1점 몇 정도에서 붙었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년하고 동일한 학생들이 왔다면 붙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변화가 생기면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변화는 어떻게 보느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실시간 경쟁률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봐야 돼요. 그거는 아마 3학년 담임선생님, 3학년쯤 되면 담임선생님들이 약간의 팁을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인구가 주는데 커트라인이 내려가지 않겠나? 라고 말을 하는데 확실한 건 있어요. 인구가 줄면은 영향받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영향받는 대학이 있고요. 자, 어디가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은 답을 못 하시는데, 자, 답을 빨리 말할게요. 교대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생들이 너무 줄어서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대를 나왔을 때 그냥 임용이 되는 게 아니라 한 2대1 정도에서 3대1까지 경쟁률로 올라간다고 하고요. 실제로 전국에 있는 많은 교대들이 점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예전에는 1등급 대에 있는 애들이 주로 갔는데 2등급 대까지 떨어지고요. 사회배려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 학교 학생 중에 4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붙었어요. 예, 그래서 교대가 많이 떨어져요. 묻습니다. 교대 갈 때 이런 거 감안할래? 그럼 감안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구의 감소는 커트라인이 내려간다고 단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과가 인구가 줄었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가도 사실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수시 2월 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어느 대학에서요, 수시에 100명을 뽑기로 했어요. 그런데 수시의 인원을 다 못 채워요. 그러면 걔네들 어떻게 하냐면 정시로 넘겨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도권은 5.3%,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102%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정시에서 만약에 정시 인원이
100명이었고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5명이 넘어가서 정시 인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방대만 그러지 않겠냐? 예, 지방대 그렇습니다. 천안권에 있는 모 대학은 정시 모집 인원을 0명이라고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들 오타 낸 거 아니냐? 뭐라고 하냐면 수시 때 애들이 넘어올 걸 예상하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저희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저희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 어디도 걱정하냐면 대학도 걱정을 해요. 이건 뭐냐면 정시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인원을 다 못 채웠어요. 그래서 다시 2월 말쯤에 추가 모집을 해요. 광주, 전남, 전북,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서울에서 거리가 가장 먼 지역이에요. 그리고 인구가 적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 9.9% 정도 추가 모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은 1.3%. 아이고 뭐 서울이라고 해봤자 서울, 경기, 인천이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 아니라 저 경기도에서 좀 먼 대학이 아니냐. 그거 가지고는 우리를 뭐 속이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가 굉장히 높지요. 그거는 어떤 특정 대학의 문제입니다. 어느 대학이냐면 제주국제대학교 재단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집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볼까요? 자, 이게 2023학년도에 정시 추가 모집반 수도권 일부 수능 전형이에요. 예, 광우대 36명이요. 예, 국민대 49명이요. 예를 보시면 홍익대가 85명까지 추가 모집을 했어요. 물론 과별로 한두 명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의대, 지방약대도 추가 모집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질 않으세요. 그러면 저게 왜 안 되느냐? 이유가 있죠. 수시는 몇 군데 쓰냐면 6군데 쓰지요. 정시는 3군데 쓰는데 정시에서 3군데 합격을 하고 애들이 막 움직여 다녀요. 그러면 미달난 대학, 여기가 미달이 안 났죠. 우선 무슨 얘기냐면은 원서를 쓸 때 경쟁률은 다 1대1을 넘어섰을 거라고요. 걔네들이 어떻게 다 뽑아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마감이 있죠. 물리적으로 예를 들면은 내일까지 모두 다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연락을 하고 했는데 이미 애들이 딴 데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실은 여기가 되게 핫한 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우스개가 아니더라고요. 이거 찍어주는 점집이 있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올해 인원을 다 못 채워서 구멍 날 때를 찾아주겠다는 점집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가서 돈을 주고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 모집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사교육 시장에서요, 이거 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상담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상담료가요. 그런데 떨어져도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뽑는 인원수가 2-3명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되냐면 운이 없었다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저런 얘기를 보면서 뭐 이게 왜 저 얘기를 하느냐? 대학이 이 상황을 보고 놀랬겠죠. 많이 놀랬겠죠. 저는 입시판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정시 추가 모집 인원을 봐요. 왜냐하면 홍대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지점이 이상한 지점이거든요. 홍대가 이게 좀 밑으로 낮출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과에서 이렇게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무슨 가나 다군 있을 때 다군에 외대하고 홍대만 있을 때 다 이과 애들은 홍대를 썼어요. 그러니까 홍대가 약간 그런 계산을 해요. 이공계 중상위권 애들이 자기네들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 붙어서 가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대학들이 이런 고민이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입학처 분들이 와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입학사정관분들이 겁난대요.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 추가 모집되는 인원이 많아지면 자기네들이 전형 설계를 잘못했다고.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전형 설계만 문제였는데 이제는 인구가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온답니다. 그러면 혹시나 뭐 연대, 고대, 서울대가 이렇게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 최근에는 없었어요. 만약에 서울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대 만약에 추가 모집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서울대는 안 뽑는데요. 그냥 강자니까 우리 그냥 인원 적은 대로 가겠다. 그렇지만 이제 연대 고대 입장에서는 고대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있었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확인은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인구수 주는 것에 대해서 대학들은 지금 자기네들도 고민을 하고요.
최대한 어떻게든지 간에 애들을 수시에서 데려가고 싶어 해요. 만약에 수시에서 채워내지 못하고 정시로 넘겼을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너무나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이게 중도 탈락률이에요. 그 자료에는 없나요? 있나요? 있나요? 예. 중도 탈락률인데 열심히 공부시켜서 보냈어요.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막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8.6%고요. 홍대가 또 물려있죠. 가나다 순입니다.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12%예요. 한 344명이 나갔어요. 지금 도대체 이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자, 그거겠죠. 사실은 후회한 선택을 할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고민하는 게 내가 후회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합격을 시켜놨는데 붙고 나니까 후회할 수 있어요. 그때는 왜냐면 마음이 급하거든요. 떨어지면 재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붙고 나더니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중도 탈락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 중도 탈락이 이제 문제가 있죠. 저희가 여기 와서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요 전 시간에 강의를 듣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점수를 맞춰서 간 경우에 애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교과로 가야 되나 수능으로 가야 되나 막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수시로 안 갈 거야. 그리고서 정시로 갈 거야. 그래서 정시를 열심히 해요. 정시를 했는데 점수가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수시로 갔으면 붙을 수 있는 대학이었는데 왜 그 선택을 했느냐, 그런 후회도 있습니다. 그렇고 이런 나온 친구들이 뭐 할까요? N수생이 되는 거예요. 네. 얘네들이 없으면 좋겠죠. 빨리 좀 사라져줘. 그냥 대학 빨리 졸업하고 밑으로 내려오지 마. 예,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희가 뭐 미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엔 고등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썼을 때 우리 대학에 올 만한 성적이 아닌 낮춰서 쓴 학생이 있으면요 그냥 떨어뜨려 버린대요. 걔네들이 등록 안 하는 게 싫어서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정시 같은 경우는 그럴 수는 없지만 이제 저희도 인구수가 주니까 그런 시절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자녀는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자, 대입제도의 변화가 있었죠. 자, 요 바로 직전에 들었던 수업이 이것 때문에 들으신 거잖아요. 맞죠? 아마 과목 선택 관련해서 듣고 약간 무서운 것도 있고 걱정 안 해도 될 걸 괜히 걱정했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개정교육과정 자체가 교과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돼 있고 뭐 보통 교과, 전문 교과 어쩌고 나와 있는데 뭐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다 하니까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이거죠.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아마 1학년 학부모님들은 아마 전 시간에 이걸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2학년 학부모님들은 이미 선택했지요. 선택한 상황에서 후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택한 상황대로 그대로 밀고 가시면 돼요. 예,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제가 밑에 좀 물은 말을 썼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진로를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하고 충실하게 학습하는 것은 대입 입학 전형 중 학생부 종합 전형과 관계가 깊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 선생님이 뭐 설명하는 얘기인가요? 사실 이거 어디서 베껴왔어요. 어디서 베껴왔냐면요, 서울대에서 한 얘기를 베껴왔어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로 선택 과목에 관해서 아마 지금 애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급이 안 나와서 별로 신경 안 써도 안 됩니다. 한 2년 전에 진로 선택할 때 학생들이 그랬는데요. 이제는 진로 선택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시죠? 아마 1학년 학부모님들은 아직 체감이 안 될 거고요. 2학년 학부모님들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을 보셨죠. 보셨죠? 1학년 성적이요. 그리고 1등급이 얼마나 받기 힘든지.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의 A, B, C 등급 중에 A 등급은 받기 쉽습니다. 제가 과목이 수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3학년 수업에서 뭘 하고 있냐면 경제 수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2학년에 3학년 올라갈 때 경제 수학은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하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잘하는 애들이 오긴 했지요. 근데 제 수업에는 계산기를 써요. 저는요.
수학도 계산기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뭐 거의 뭐 합산하고 평균 내는 문제인데 이번 중간고사 보니까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20명 중에 17명이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진로 선택 과목 하실 때요,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정도 선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냥 안 해버리면 당연히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A등급을 1등급으로 환산하는 대학들이 일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대 얘기를 했었잖아요. 서울대 2022학년도 이 얘기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2024학년도 볼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나쁠 수 있지만, 자, 혹시 물리 2를 선택한 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님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문과에서는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각 학교에 잘하는 애들이 다 몰려 있어서 불리할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수치상 나쁠 수는 있지만 그걸 수강하는 거는 서류 평가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왜 서울대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교육부가 선택형 교육과정을 짜는데 입시의 가장 위쪽에 있는 서울대가 만약에 그것에 반하는 말을 한다면 교육과정 전체가 흔들릴 거예요. 당연히 국립대에서는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자, 2024학년도 종합전형 이번에 나온 거예요. 나온 내용이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교육 안에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종합평가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일반계 고에서 성장한 학생들을 뽑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2023학년도에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에서 2022학년도에서는 이 안내에 무슨 글자가 제일 많이 나왔냐면요, 독서란 말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보니까 성장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장 얘기가 많이 나온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통해 익히는 영역은 학과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초석이고, 배움의 과정에 드러난 학생의 우수한 영역을 판단하는 것이 학생 종합전형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서울대가 이렇게 말을 해줬고요.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뒤로 넘어갔네요. 예, 서울대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나 아롤이라고 아시나요? 아롤이라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입학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홈페이지예요. 거기 가보시면은 서울대 입학생들이 주로 뭐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터뷰들이 있어요. 아로리라고요. 그게 아로리에서 나와 있는 합격생들의 얘기예요. 뭐 말이 주저리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무엇이 궁금한지 먼저 고민했다고요. 사실은 과목 선택도요, 내가 물리나 아니면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많다, 그랬더니 그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화학이랑 물리를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물리하고 화학을 선택한다. 예,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10대 학생이죠. 예, 그리고 진로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1학년들, 저도 이제 1학년 학생들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될지 몰라요, 저한테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고민을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서 대강 이쪽 분야 네가 관심 갖는 게 뭐니 물어봐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명확하지 않으면 다양한 과목을 충실히 배우는 거 진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1학년 때 저 활동을 뭐를 해야 되나요? 선택적으로 해야 되나요? 예, 그거는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지 학생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유불리보다는 저의 흥미, 저의 진로 연관성을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아로리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학생 뽑아주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 직전에 여기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교과 이수 과목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서울대가 이 얘기를 했었죠.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안내를 했고요. 자, 뭐가 있었냐면은 핵심 권장 과목하고요,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에 있는 수업에서 들으셨을 텐데 잠깐 이게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요 직전에 서울대 권장 과목들 보셨죠? 보셨나요? 조금 더 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일부만 발췌한 거예요. 보시면 인문계열 국어 구문부터 시작해서 언론 정보학까지 다 해놨는데 공란이야. 뭐만 딱 있냐면 경제학부는 미적분과 확률 통계를 권장 과목으로 뒀어요. 학생들이 선택 과목 할 때 이 얘기 많이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 경제학과 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학교 경제가 개설되어 있는데 경제를 꼭 들어야 되나요? 혹은 저희 학교 경제가 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불리하지 않나요? 고등학교 사회 과목이 대학 전공이랑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맞죠? 예, 기초학문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공계는 수학하고 과학이 당연히 기초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 선택에 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다가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문과는 지정이 없나요? 일부 지정이 있어요. 사범대가 조금 몇 가지 지정했고요. 서울대 지리교육과가 한국지리, 세계지리, 그 다음에 여행지를 권장 과목에 뒀어요. 그런데 자, 어느 학생이요? 지리 과목을 3개를 선택하나요? 지리 덕후면 하겠지만 그리고 3개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도 없습니다. 즉 서울대 권장 과목은 이공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광역, 자, 공과대학들 미적분과 확률, 기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은 잠깐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약학대학 보세요. 화학2, 생명2를 핵심 권장 과목 뒀어요. 상식적이지 않나요? 약학과를 가야 되는데 생물하고 화학을 안 한 친구를 안 한 친구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상식적으로 거기를 가려고 하면서 이걸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고 잘 보시면 재미난 건 치육과 볼까요? 치육과는 지정을 안 했어요. 맞죠? 예, 이거 2024학년도인데 2025학년도도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학생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야지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간다고 해서 과목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만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뭐 최근에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가 공동 연구를 하고 2023년도 2월에 발표를 했어요. 무슨 발표를 했냐면 찾아보시면 요 제목으로 공동 연구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PDF가 올라와 있는데요. 대학에 온 학생들이 무슨 과목을 선택했느냐 퍼센트를 막 계산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다 공지되어 있는 건데 보시면은 아주 상식적이에요. 수학 전공, 예를 들면 경희대, 고려대, 성대, 연대, 중앙대 수학 관련 과들이죠. 당연히 핵심 과목으로 수원수투, 수원수투는 거의 공통입니다. 그리고 미적분 기하, 그리고 확률 통계, 당연한 거고. 그렇고 밑에 가보시면 의학 계열은 당연히 수원수투, 미적분, 뭐 화학, 생명과학 뭐 이렇게 원투 되어 있고 확통, 물리 이렇게 다 와 있습니다. 권장 과목들이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의대를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기 쫙 봤더니 물리에 재능이 없어. 물리 재능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물리를 선택 안 했어요. 그래서 나 물리 안 했으니까 대학 가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이 친구가 물리학 원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고 물리학 원에서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우리 인체 뼈나 관절에 관해서 물리학적으로 뭔가를 연구를 해서 그걸 발표를 하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물리학 원은 당연히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렇지만 정말 하기 싫어서 물리학 원을 선택을 해서 그냥 점수만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활동도 안 하고 과세특에 물리학 원에 관해서 딱 한 줄만 써 있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써주시려고 해요. 과세특을요.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써주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정말 애가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해요. 선생님한테 거짓말하라고 할 수는 없죠. 조금 이따 과세특 관련된 얘기도 하겠는데 그런 학생이라면 당연히 선택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권장 과목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수투를 하지 않은 학생이 문과 학생이 붙었대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주 극소수인 경우죠. 근데 이 얘기 듣고는 뭐라고 하냐면 수투 선택 안 해도 붙는다. 수투 선택 안 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원 수투는 수능 공통 과목 아닌가요? 수능에 나오는 거죠? 예, 수능 시험 범위예요. 아니 수능 시험 범위를 안 들은 애가 오면은 그 문제 있는 거 맞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사실은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뭔가 이렇게 확 뒤바뀌던 시점이 있었어요. 이게 2018년이었어요. 여태까지 아까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반영한다, 그리고 무슨 어쩌저 반영하는데 제가 20년 넘게 이 대입 관련된 일들을 이제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봤는데 정말 이건 정말 상전벽해였어요.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뭐 이유나 뭐 그런 뭐 변화들이 막 있으면서 제 대입 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온 조치들이 있었죠. 대입 전형 공정성 강화, 그 다음에 대입 전형간 불균형 해소,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의 법제화, 대학의 투명성 전문성 강화. 여전히 이거는 계속 반영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요거에 맞춰서 대입을 준비해 왔을 거예요. 사실은 확인하고 가볼게요. 정규과정의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 미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게 있죠. 봉사활동 빠지고요, 독서 빠지고요, 맞죠? 그리고 자기소개서 및 교사 추천서 폐지입니다. 자기소개서가 작년에 일부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학부모님의 자녀는 자기소개서를 전혀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과학기술원은 일부 씁니다. 과학기술원이요, 뭐 카이스트, 쥐스트, 유니스트 그런 데는요. 그 다음에 고교 블라인드 처리 및 고교 프로파일 폐지인데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예전에 제가 한참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요,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이렇게 돼서 무슨 소개하는 글을요 대학에 제출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되게 신경 쓰였어요. 왜냐하면 그 대학에서 우리 학교를 어떻게 볼지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데 블라인드 처리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아까 혹시 전 시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N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개설했는데 거기 다니는 학생이 경제를 선택을 안 하면 불리하나요? 알 수가 없어요. 그 학교가 경제를 개설했는지 안 했는지. 생활기록부상에 나와 있는 과목들의 위계만 봐요. 예를 들면 물리학 1을 선택 안 했는데 물리학 2를 선택했어요. 그건 이상한 거죠. 블라인드 처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약간의 이점이 있고요. 그러나 생활기록부를 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입 전형 자료를 보고 입학사정관이 이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바로 알아요. 지금은 바뀌었는데요. 과학중점학교가 여기 혹시 있나요? 과중이 없네요. 과중 같은 경우에는 무리해서 투 과목을 4개를 시켰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이 과학 2를 4개를 했다는 얘기는 이건 과중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주 이상한 뭐 영어, 뭐 불어, 프랑스어, 뭐 독어 관련된 수업생은 외고 출신이고요. 그거는 과목 선택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그 학생들을 많이 뽑아주느냐? 조금 있다가 그런 학생들을 뽑아주지는 않는다는 걸 확인할 겁니다. 일반계고 학생들이 유리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 전형간 불균형 해소, 이게 참 문제가 있었죠. 종합과 논술 전형이 쏠림이 심해서 16개 대학은 수능 전형을 60% 확대 권고했어요. 자, 그러면 정시를 좀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정시를 이렇게 늘렸으면 대학이 정시를 늘리려고 하는데 막 안 늘리려고 안간힘을 써요.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논술 쏠림이 많다고 해서 논술을 줄였는데요. 고대가 2025학년도에 배신을 했습니다. 논술을 전형을 실시합니다. 갑자기 부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논술을 없애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제 논술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요. 논술 얘기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의 법제화. 여기 말하면 이제 아까 지역균형 선발이 여기서 영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의 투명성 전문성 강화가 있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교육을 계속 받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기준은 선발 결과를 공개한다고 돼 있어요. 조금 이따 선행학습 영향평가서라는 걸 볼 거예요. 대학에서요, 우리는 분명히 교육 과정에 벗어나는 걸 하지 않는다라고 자기네들이 자기 검열을 해서 보고서를 계속 공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누구를 봐주는 건 없습니다.
공정하게 바뀐 건 맞고, 다만 몇 가지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긴 해요. 전 자소서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들 자소서 싫어해요. 자소서 지도하다 보면은 막 살이 몇 킬로씩 빠집니다. 예, 애들이 워낙 글을 못 쓰죠. 예, 그래서요. 자, 근데 선생님이 쓰는 건 아니고요. 자, 이제 대입 전형의 구분과 변화를 좀 가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변화와 영향이 있었나 얘기를 했고요. 원래 이거 재미없어요. 예, 볼게요. 이제 대입 전형 사전 예고제라는 게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왜냐면 별로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쓰는 거 잘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2월 말에요. 대입의 방향을 말해줘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이 방향을 벗어나는 대입 전형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발표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1학년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현행. 그리고 4월 말에 내년도 입학 시행 계획이 나왔어요. 제가 2025학년도 입학 시행 계획을 다 받아서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행 2학년 학생들이요. 그래서 아마 혹시나 관심 있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대학 입학 시행 계획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수시 모집 요강은 아닙니다. 인원수 변화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5월 말에 수시 모집 요강 발표는 3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8월 말에 입학 시행계획 기준이 제시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학년 학생들은 너희 내년 4월에 발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8월쯤에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해야 돼. 그러고는 아마 이런 국가에서는 발표를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대학들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9월 전까지는 정시 모집 요강 발표 나고요. 정말 마지막까지 계속 뭔가 바뀌고 있어요. 인원수도 바뀌죠. 아마 몇 가지 무슨 인공지능이랑 컴퓨터나 뭐 해가지고 인원수 막 늘린다는 얘기도 들으셨죠? 서울대 인원수 늘린다는 것도요. 사실은 그 학생들이 수시에서 몇 명 뽑을지 정시에서 몇 명 뽑을지 아직 저희도 몰라요. 예, 그거는 5월 말이 되고 9월이 돼야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대입 입학 전형의 간소화로 해서 표준 대입 전형 체계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그려놨을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맨 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교과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논술 전형, 그다음에 정시 전형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보면 포인트들 있죠. 학생부 교과는 교과 성적, 서류 평가 일부, 수능 최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교과 100% 교과 정량 더하기 서류 평가, 교과 정량 면접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대학별 교과 반영이 상이에요. 많이 달라요.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반영 시 합격 수에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전형 요소에 따라 지원자의 특성도 달라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는 애들이 어떠냐예요. 왜냐하면 상대 평가라고 했죠. 그냥 단순히 몇 등급이다가 아니라 거기 오는 애들이 비슷한 등급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종합 전형은 학생부 100%가 있고, 그러니까 서류평가 100%가 있고요. 서류평가에 면접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반영할 수도 있고, 고교 블라인드 및 자소서 폐지, 그 다음에 학생부 축소로 정성평가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제 말이 아니라 입학처에서 말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고민이래요. 조금 이따 자소서 관련된 얘기 좀 말씀드리고요. 논술 전형은 대학별 계열별 논술형의 차이가 커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 반영 비율 차이도 있어요. 그리고 경쟁률이 매우 높고요. 몇백 대 1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23학년도 한양대는요 106.65대 1이요. 예, 이렇게 인원수 되면은 2명 뽑는데 막 200명씩 오고 그러죠. 그리고 수능 최저가 반영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는 당연히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그 다음에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 조금 이따 이제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형 수업의 반영 비율이 유불리가 있고요. 3학년 2학기까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했어요. 예전에는 3학년 2학기 성적을 그러니까 교과 성적을 반영 안 한다고 애들이 3학년 2학기 때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훌러덩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예, 서울대하고 고대가 3학년 2학기 교과 성적 반영합니다. 올해는요. 작년엔 서울대가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도 서울대나 고대를 쓴다고 생각했을 때는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3학년 담임 선생님도 3학년 2학기 성적을 관련해서 출제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상위권 애들이 혹시나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잠깐 인원수를 한번 볼게요. 전국 단위예요. 잘 보시면 학생부 교과가 45%고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나온 거고요. 자, 두 번째가 종합전형 맞죠?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수능 전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수도권을 한번 볼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21%예요. 종합 전형이 28%네요. 종합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능 전형은 32%예요. 겨우 간신히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논술 전형은 7%. 뭐 여기에 실기, 실적, 그냥 예체능하는 학생이 있는지, 학생을 둔 학부모님, 그 자녀분을 둔 학부모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고요. 기타는 뭐 특별한 경우고요. 자, 내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차이가 있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요, 빨리 인원을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교과를 쓰게 되면 이거를 납치라고 하죠. 납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성적이 애매하게 낮은 친구들은 만약에 얘는 더 안 될 것 같으면 지방에 있는 교과 전형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납치되면 안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으면 안 쓰는 게 맞겠죠. 여기는 빨리 채워넣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요? 비수도권은요, 지방은요 10%가 안 돼요. 정시를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수시는요 대학들의 서열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수 분포와 대학의 학력 차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성적이 좋은데 고대를 붙고 성적이 훨씬 나쁜 애가 서울대를 붙는 경우도 생겨요. 이거는 정량적인 평가에서요. 그런데 정시는요 그냥 성적 순이에요. 대학 서열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방대 입장에서는 서열을 세우면 뻔히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 수시에서 뽑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래서 참 좋은 대학인데도 학생들이 선호를 안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지방 거점 국립대들이요. 저는 권장합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를요. 만약에 그 학생이 공부를 계속하고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지방 거점 국립대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대학들이 이제 막 무너지니까 좀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비교해 보면 전국에서는 학생 복교가 45인데요. 수도권은 21%. 자, 이런 변화가 있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아마 요 직전에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학생생활기록부 대입 반영의 변화가 있었죠. 뭐 여기저기 막 많이 들을 겁니다. 뭐가 사라지고 뭐가 있고 막 그런데 자, 제일 중요한 게 빠르게 진행하면 교과하고 동아리 활동이에요. 자, 여기 잘 보시면 뭐가 없어졌나요? 봉사활동 없어졌죠. 여기 보시면 미반영은요 생활기록부에는 기재를 해요. 근데 미반영은 뭐냐면 대입 전형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들이요 봉사활동 안 해도 되는데요 막 그런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수상이 필요가 없으니까 학교에 경시대 애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독서활동을 안 하니까 애들이 뭐 책 관련해서 안 했어요. 자, 그런데 뭐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대학에서 이거 가지고 학생을 선발했는데 얘가 없어지면은 대학에서 얘네들을 버리는 걸까요? 아니죠. 얘를 다른 데 넣어야 돼요. 다른 데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독서활동 대입 미반영이니까 책을 본 것을 과목별 세부 과세특에다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책을 읽고 책에 관련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책에 관련된 수행평가를 하고 그것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왜 제가 동아리 활동에다가 썼냐면요. 사실은 자소서가 사라진 것에 대한 고민이 살짝 있어요. 혹시나 2학년 학부모님들은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서 1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보셨나요? 학부모 서비스를 신청하시면요 1학년 때 생활기록부가 살짝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무슨 활동을 했는가가 보여요. 그걸 쫙 보시면은 중구난방이에요.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개별 선생님들은 각자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써주려고 하세요. 제가 만약에 어떤 학생한테 뭘 써줬어요. 뭐 수학 관련해 써줬는데 뭐 사회과목 선생님도 써주시겠죠. 한문 선생님도 써주실 겁니다. 그런데 학교 현실상 어떤 A라는 학생을 위해서 여러 과목의 선생님이 우리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써주자. 그럼 생활기록 조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수업 중에 열심히 한 활동을 열심히 써줬는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생활기록부를 보면요, 이게 얘가 도대체 막 이것저것 관심이 많네요. 그런데 자소서는 그것을 정제를 해줘요.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애가 이 활동을 중심했구나라고 자소서를 보면은 생기부가 다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학년하고 2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가져야 되는데 교과의 방향은 못 만들어요. 선생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에서 애가 무슨 관심을 갖고 어떻게 성장하려고 하는지를 살짝 보여줄 수 있어요. 동아리 활동은요. 그래서 아마 동아리 담당하신 선생님들이 너 진로가 뭐니? 라고 물어보고는 그쪽으로만 맞춰주려고 해요. 그래서 과학 관련된 동아리들은 실험을 몇 개 만들어 놓고 애들한테 구획 정리를 합니다. 아, 너는 화학 쪽 관심이 있니? 너는 생물 쪽 관심이 있니?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실험도 준비하고 다 해줘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거에 맞춰서 활동을 하고요.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학생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 및 동아리 왜 중요하냐? 자, 대입에 미반영 미기되는 항목이 증가했고 자기소개서 폐지로 학생 성장의 스토리가 부족해요. 그 다음에 연간 500자 기재가 한정한 정규 동아리 활동 양을 늘리기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보여줘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슨 인문사회 동아리를 갔어. 그래서 애가 막 신문기사부터 해서 여러 종류를 막 했다가 아니라 특정한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약간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사실 열려 있고 활동 쓸 때 동아리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어요. 교과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고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은 학생부 초소상에 제외되어 있고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모든 과목과 모든 학생에 대해서 반드시 작성해야 함. 선생님들한테 압력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도요 굉장히 압력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너한테 좀 특화된 내용을 써야 되지 않겠니 해서 제가 오늘 애들하고 무슨 수업을 했냐면 경제 수학을 이제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이제 수행평가를 하는데 경제 관련 기사를 쓰고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수업을 시켜요. 그리고 통계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수업을 시켜요. 다음 주까지 주제를 정해서 가져와 라고 하면 애들이 안 가져와요. 그래서 한 명씩 부릅니다. 수업 중에 인터뷰를 해요. 너 관심 있는 게 뭐야? 경영학과를 가겠다고 했네? 근데 경영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 관심 있는 게 뭐야? 선생님, 저는 화장품 관련된 마케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화장품 관련된 마케팅 경제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줘요. 근데 사실은 이건 선생님들도 해주시지만 여기 있는 학부모님도 애가 어떤 관심이 있으면요. 지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스크랩을 시키세요. 일론 머스크가요. 로켓을 띄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우주여행 막 이게 나오죠. 그거 나왔을 때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뭐가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로켓 띄운 게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보통은 우주산업은 국가에서 하죠. 그런데 개인이 그렇게 기업하는 사람이 띄우는 거, 쟤 약간 덕후야.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걔네는요 로켓을 보통 띄우면 발사체들을 떨어뜨리고 요 밑에 앞에 있는 요거만 그대로 돌아오잖아요. 그대로 회수해 와요. 로켓을 그대로 회수해 와요. 일론 머스크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재료가 그대로 다시 살아나죠. 사실은 이게 기업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럼 방향을 틀려면 물리적인 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사가 3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세특 관련해서 쓸 때쯤 돼서 애들한테 보고서나 발표를 하라고 하면 그거는 6월이나 7월이에요. 1학기면. 그럼 애들한테 야 내일까지 물리학 관련된 거 조사해와 그러면 딱 검색을 하면은 검색 시기가 비슷하면 기사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가져온 주제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럼 써주다가 나 애들 좀 특화해 주려고 했는데 결국에 똑같은 얘기가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저는 시켜요. 3월부터 네가 관심 있는 분야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메모장에 붙여놔. 그리고 기말쯤 됐을 때 여러 과목 선생님들이 발표를 해야 된다고 하면 리스트를 쭉 훑어봐. 아, 얘는 사회문화에 넣자. 얘는 물리에 넣자. 얘는 뭐 경제수학에 넣자.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학부모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천문학에 관심이 있어. 그럼 천문 관련된 기사들이 있죠. 근데 너무 읽어보라고 하지 마시고요. 야, 너 천문학에 관심 있네?
여기서 한번 스크랩 해봐.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보내세요. 그럼 가끔 그런 얘기도 해보는 게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낫지 않을까요? 내 진로의 고민도. 그렇게 모으면 일주일에 2개씩만 모아도 제가 보기에는 40개 이상은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이 뭐 발표하라고 했는데 애들은 검색할 때 나는 거기 있는 컨트롤 C, 컨트롤 V한 스크랩한 거에서 찾아서 이거 쓰면 되겠네. 예, 그렇게 써온 것을 어느 선생님이 안 써주실까요? 아까처럼 뭐 해오라고 했는데 그냥 대강 조사해서 왔는데 한 줄 써왔는데 제가 거기다가 어떻게 500자를 씁니까? 교사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선생님도 되게 양심적이세요. 그게 맞죠? 그게 정확한 대입일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또 나와 있네요.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은 진로 방향을 보여주기보다는 해당 교과에 보여준 역량이 중요함. 이거 잠깐 얘기할게요. 어느 학생이 간호학과를 가려고 해요. 간호학과를. 그랬는데 생활기록부 과세특란을 쭉 훑어보면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란 말이 10번 나오더라고요. 과목별마다 다 있어요. 예, 별로 안 좋은 생기부예요. 입학사정관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쓰면은 뭐 이거는 생기부 자체가 간호학과를 가려고 만든 생기부네요. 그게 아니라 간호사가 가져야 하는 역량하고 간호사가 가져야 하는 덕목이 뭔지를 생각을 하고 그게 반영되어 있는 과세특을 써야 돼요. 사실은요. 가장 유치한 단계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무슨 의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간호사가 되려고, 아니면 어떤 학생이 유아교육과를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유치원 선생님보다는 아동학대 관련된 여러 자리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사회문화 수업 때 아동학대 관련돼 가지고는 법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인식이나 그런 거 조사해서 썼어요. 그 친구가 유아교육과를 간다고 썼으면 당연히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얘가 정말 아동에 관련된 관심이 있구나 보여지는 거지. 뭐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란 말은 되게 유치한 단계입니다. 예, 그리고 아마도 선생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도.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폐지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자, 자기소개서에 관해서 입학사정관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성직 평가 요소가 있었고 극복 과정이 보여졌다.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은 나한테 보여줬다. 그리고 자,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여줬다. 알겠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저희 학교 학생 중에 학생회 부회장인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요, 원서를 어느 대학에 원서를 썼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어떤 선생님이 학생회 부회장했다는 사실을 생기부에 한 줄 써줬어요. 자율활동에. 그런데 위에 뭐가 있냐면 그 바로 위에는 소풍이 있어요. 그 밑에는 수학여행이 있어요. 소풍 5줄, 수학여행 5줄, 학생회 회 부회장 한 줄 있었어요. 입학사정관들이 뭘 가지고 보냐면 출력물을 안 봐요. 화면으로 봐요. 아버님도 보시면 알죠. 컴퓨터 화면으로 막 글 많이 써있는데 조금 전에 생기부 좀 볼 건데요. 보고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이 있어서 이거 뭐지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찾았냐면 자기소개서가 쓴 거야. 그래? 학생회 부회장을 했다는데 어디 있지? 그랬더니 자율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인데 그렇게 애한테 중요한 활동이 자소서가 사라짐으로써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너희들이 잘 봐야지 입학사정관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조금 이따 이제 볼게요. 도대체 어떤 생기부들이 눈에 잘 들어오는지. 그런데 이게 다 어디로 갔어요? 자율, 과세특, 진로, 동아리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애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동아리 활동이에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1학년, 2학년 때 동아리가 일치해야 되나요?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에 애들이 막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막 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잠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써놓은 거. 활동 사실의 기록이지 개별화된 기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실험을 했고 무슨 실험을 했다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극복 과정, 의미 있는 활동이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선생님들이 잘 써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다른 학교에 가서도 강의를 하면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이 아니니까 막 불만을 얘기해요. 아니 우리 학교 선생님은 과세특을 너무 잘 안 써주세요. 그럼 제가 하하하 웃으면서
애가 어떻게 했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스크랩 열심히 해서요, 정말 그쪽 진로 관련된 활동을 애가 막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수업 중에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서 토론해서 하고 그걸 봤는데 어느 선생님이 안 써주실까요? 그게 압력이에요. 학교 가서 왜 이거 안 써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압력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할 게 많습니다. 자, 이게 교과 전형은 성적만 볼 줄 알았는데요, 서류평가가 도입이 돼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건대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 30, 그 다음에 경희대 교과 종합평가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현재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뭔가 바뀐 거예요. 한양대가요, 학생부 교과를 원래 전형명을 바꾸면서요, 교과만 보지 않고요, 교과 정성평가를 10% 반영하기로 했어요. 그렇고 마찬가지로 동국대 학교장 추천도 교과 전형인데, 예전에는 동국대 같은 경우 교과 전형에는 학생부 전체를 다 봤어요. 그런데 2025학년도부터는 교과 관련된 내용만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 이 교과 관련된 내용이 뭘까요? 예, 과세특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요 전 시간에 선생님들이 설명하실 때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어떤 위계관을 선택했느냐,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이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 촘촘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시 서류 평가 및 교과 성적 반영인데 잠깐 볼게요. 자, 서울대가 이렇게 반영해요. 그래서 2학기 성적이 되게 중요해졌고요. 자,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앞에 길게 끌었네요. 예, 그리고 이게 수능만 바라보는 애들 있죠. 뭐라고 하게요? 정시 파이터라고 해요. 그런데 정시 파이터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 생활을 등한시하면 3학년 2학기 성적이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다가 교과 성적이 반영되니까 정시 파이터까지 가면 서울대가 고대 바래야지요. 그 정도는 꿈꿔야 되는데 이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작년에 서울대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울대에 쓰는 애들의 수능 점수가 거의 비슷하다고 전제했을 때 교과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추정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결과가 나오면은 5월 이후에 나와요. 그럼 이제 알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교과별 성적 반영을 볼게요. 잠깐 보시면 앞에 들었으니까요. 요 일반 선택 공통 과목은 9등급 산출하고요. 맞죠? 그리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진로 선택 이런 과목들은 성취 평가라고 절대 평가랍니다. 맞죠? 자,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같이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진로 선택 반영 방법이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고려대학교하고 서강대는 진로 선택에서 뭔가 유불리가 있지 않냐. 근데 이렇게 되어 있네. 고대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취도 A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하겠다. BC는 성취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겠지만, 그리고 서강대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진로 선택 과목에 있는 점수들을 다 합산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요. 그래서 점수 합산을 하면 만점이 100점인데요. 뭐 160점, 170점 막 나와요. 그러면 그걸 만점으로 간주하겠다 해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의 개수가 많으면 서강대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 과목만 선택했는데 애가 B나 C다,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진로 선택을 몇 개 안 하고 B나 C 받은 학생이 서강대 갈 성적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A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A는 받기 쉽게 학교에서도 거의 운영을 합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놓쳐야지 알아야 되는 건 알고요. 이거 아까 뭐 입학 시행 계획 쭉 나왔는데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잔소리를 해야 되는 게, 혹시나 집에서 애가 하는 얘기가 나는 정시로 갈 거야, 혹은 나는 수시로 갈 거야, 그러면서 방학 때 뭘 공부를 막 해야 되는데 무슨 공부만 하냐면 영어하고 수학 공부만 하거나 혹은 선행학습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탐구 영역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은, 2학년 학부모님들은요, 자, 제가 살짝 협박하겠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 때 탐구 마치셔야 됩니다. 학생들이요. 그거 못 마치면은 3학년 때 탐구가 아마 끌어내릴 거예요. 그리고 1학년 학부모님들은 방학 때는 선행학습보다는 수능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자, 수시 전형 및 전략과 준비인데요. 아까 쭉 봤죠? 정시형, 교과형, 뭐 논술형, 종합형 학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는지 볼게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전형은 다 보면 뭐가 들어가나요?
예, 수능 성적 들어가요. 수능 버리면 안 되죠. 맞죠? 그리고 자 보면 교과 성적 망했어요. 예, 망했다고 그 다음에 포기를 하면 예, 안타까운 경우가 그거예요. 마지막까지 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비교과가 부실해요. 이 질문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전 이 말 합니다. 사실은 수능을 버린다, 교과 성적을 망했다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불안하고 포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입시는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자꾸 뭘 하냐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면 하나씩 막 버려가요. 근데 버린 만큼 일을 다른 걸 하나요? 그렇지 않죠. 예, 그리고 이런 판단은 원서 작성할 때 하는 거예요. 3학년 여름방학에서 시작해서 7월, 8월, 9월쯤 돼서 자, 근데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했던 게 나한테 손해가 아니니까 예,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거잖아요. 자꾸 이거를 해서 저거를 못했다는 생각을 어머님도 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한테요. 그럼 학생이 나중에 뭔가 하나를 포기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요. 자, 학생부 교과는 단순하고 복잡해요. 그 다음에 정량적, 성적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빠르게 진행할게요. 선택하면 복잡하고 선택하면 단순해요. 그리고 중복 합격률이 높고, 자, 최저 유무가 커트라인 영향을 줍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이거는 3학년 때 가서 이제 아시게 될 거고, 자, 잠깐 볼게요. 지역균형 운영은 이제 2024학년도 기준에 이래요. 잘 보시면, 자, 대부분이 교과 성적만 보고요. 학생부 종합을 지원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과만 6개 안 지원해요. 조금 이따 이제 볼 겁니다. 그러면 종합을 지원하는데 교과를 쓸 때 이렇게 나와 있는 면접과 서류가 있는 경우는 써보는 게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면접인 경쟁률 고민해야 돼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연세대학교가 학교장 추천 전형이 수능 최저가 없고요. 1단계 5배수로 뽑고 2단계 30% 면접으로 뽑았어요. 올해까지 뽑을 거예요. 근데 2025학년도부터 바뀌었어요. 일괄로 한 번의 교과로 최저 만들어 놨어요.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1단계 5배수인데 전체 학교의 경쟁률이 6대1이 좀 분이 안 됐어요. 일부 과는 그냥 1단계 그냥 통과되는 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면접을 열심히 준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가 사라졌어요. 사실은 몇 가지 전형 바뀐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추천 인원 제한이 있니 걱정 마세요. 혹시 우리 애가 추천을 못 받지 않겠나? 그럴 리가 없어요. 굉장히 공정한 방법으로 가고, 여기 혹시 학교 운영위원을 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학교 운영위원회까지 가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돼요. 3학년 부장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왜냐면 그 자료를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사관학교가 6월 달에 원서를 접수하는데 사관학교도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이 있거든요. 그것도 학우니까지 다 갑니다. 절대 뭐 불이익 당할 일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능력이 되고 기회가 있으면은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교과 성적 방송 다 볼게요. 덕성예대 한번 볼까요? 자, 저희 혹시 들으셨나요? 교과하고 과목 차이? 예, 교과는 수학, 국어, 영어가 교과예요. 과목은 경제, 수학, 미적분, 수원, 수투 이런 게 과목이에요. 그럼 보시면 덕성여대는 자 보시면 국영수사과 중 일부, 그다음에 국영수사과 중 일부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교 추천은 상위 3과목, 그다음에 무슨 각 4과목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포인터가 잡히나요? 예. 여기 보시면 자 학생부 100% 한번 볼게요. 국영수사가 중1부인데 3개 교과 각 4과목이에요. 덕성여대. 그럼 총 몇 개 과목을 하는 거예요? 12개 과목이죠. 12개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간혹 어떤 학생 중에 12개 과목만 잘하는 애가 있어요. 예, 그런 학생들은 이런 데를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3학년 때 담임선생님들이 잘 찾아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에 나와 있죠. 빨간색으로 쓴 건 바뀐 겁니다. 자, 일괄 100%고요. 그 다음에 외대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볼게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성취도가 A는 1등급으로 간주하겠대요. B는 2등급으로 간주한대요. 사실은 B등급까지 받는 거 쉬워요. 그런데 내신 2등급 받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진로를 버리나요?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고대 보시면요. 고대 2020학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마친 애가요. 25%예요. 4명 중에 1명만 마치고요. 3명은 못 맞췄대요. 그게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고려대학교 입학 결과가 매우 낮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 벌떼같이 애들이 썼습니다. 예, 그러면 고려대 입장에서 애들이 많이 오니까 좋구나 그랬을까요? 아니죠. 깜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최저를 막 바꾸죠. 2024학년도 최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고려대학에 보시면은 잠깐 볼게요. 이거 보면 왜 이거는 자연은 안 바뀌었죠. 이문 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것만 보거든요. 확통 때문에요. 문과 애들이 확통을 선택하는데 등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확통의 불이익을 좀 감안해서요. 인문 같은 경우는 세기압 6에서 세기압 7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동덕여대는 영어를 포함하면 6등급이었는데 영어를 포함해서 7등급 바뀌었어요. 왜? 애들이 영어를 못 봤나 봐요. 영어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셌어요. 작년에요. 세기압 6이었어요. 그러면 다 2 받아야죠.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3등급만 받으면 된대요. 3개를요. 자, 그런데 이제 성균관대가 되게 특이했습니다. 사탐하고 과탐을 했어요. 성대는요, 교차 지원을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학교였어요. 왜 그럴까요? 자연계열은 어디 있지요? 손에 있습니다. 맞죠? 성대요? 그렇고 인문계열, 문과계열은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네요. 그러니까 교차 지원이 높을 거라고 예상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막아놨는데, 자,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의 2학년 학생들 변화예요. 저도 이제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갔는데 잘 보시면, 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처음 얘기 있죠? 사실은 고려대학교가 자연은 국수, 미기, 그러니까 미적분하고 기하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미적분 기하가 없애버렸네요. 그렇지만 과학은 남겨놨죠. 과학은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자, 합은 최저 등급의 합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 경희대요.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요, 탐구 영역을 한 년 반영했는데요. 지금 현재 2학년 애들은 탐구를 2개 반영해서 평균하게 했대요. 그러면 이 대학은 왜 그랬을까요? 애들 지원한 걸 보니까 탐구 2개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예, 그런 판단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경희대가 이렇고요. 성대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네요. 맞죠? 어떻게 됐나요? 이제 무니까 갈라놓질 못하네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뭔가 가를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있었죠? 아까 정성평가가 있었죠? 교과 정성평가요. 예, 그쪽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는 최저가 없었는데 현재 2학년은 최저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연세대학교가 내년, 그러니까 2학년 애들 지원할 때 아마 조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한양대가 최저가 없었는데 최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까 그 얘기를 보면서 올해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2학년 학생들은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꼭 봐야 되고요. 면접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잘 보시면은 2022학년도 명지대 면접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학교장 추천은 면접이 없고요. 교과 면접은 면접이 있어요. 어떤가요? 점수가 비슷할 것 같은데 충원율부터 보세요. 어떤가요? 학교장 추천은 450%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충원율이 40%. 충원율이 40%는 무슨 얘기인가요? 붙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딴 데 안 갈게요. 맞죠? 안 가는 거예요. 애들이 이동을 안 한다는 얘기는 붙고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 최고 점수도 보면 알겠지만 면접을 볼 땐 1.9 정도 최고 점수였는데 학교장 추천은 1.6 정도였어요. 근데 가끔 놀랍니다. 이 얘기하면. 아니 저등급이어도 저기밖에 이상한 말이네요. 명지대 정도만 가야 되나요? 예. 교과는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어저께인가 제가 이제 받은 자료인데요. 위에는 교과잖아요. 밑에는요, 동국대 종합전형이에요. 동국대 종합전형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종합전형은 교과전형은 좀 다르죠? 과연 면접으로 애들이 얼만큼 뒤집히냐? 그게 궁금하거든요. 궁금해서 봤더니 1단계에서 서류 평가 기준으로 33등 했던 애가요, 면접 후에는 면접을 봤더니 11등으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예를 들면 건축공학과는 서류에서 59등 정도 했는데 실제로 면접은 25등으로 바뀌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합전형은 면접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의외로 있습니다. 교과는 커트라인이 조금 달라지고요.
그렇지만 교과에서 면접으로 뒤집는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고요. 예,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하면 혹시 여기 여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니 맞죠? 남학생들 물어봐요. 종합전형 쓸래? 그러면은 저는 안 써요. 그냥 저는 정시까지 갈 거예요. 막 그래요. 왜 그러면 귀찮거든요. 왜냐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혹은 사교육 컨설팅을 받아야 생각하고 비교과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수시 모집의 44%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면 44%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전형 준비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사교육 컨설팅을 받아야 되냐고 하는데 저 이거 되게 이상해요. 컨설팅 받아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게 누굴까요?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교과 선생님입니다. 당연히 제일 잘하는 분한테 해야죠. 그리고 정말 특별한 애가 있을까요? 많이 묻는 게 비교과가 부족해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다행히 올해는 1학년 때 코로나 관련해서 뭔가 지금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때 코로나 관련해서 학교를 덜 가지는 않았죠. 작년까지 졸업생들은 코로나 관련해서 비교과가 없었던 거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이후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채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이거 볼게요. 학생부 교과하고 종합전형 얘기를 하면 건대가 학생부 교과하고 종합전형 인원수를 볼게요. 342명, 830명이에요. 학생부 종합인원이 훨씬 많네요. 대학이 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더 많이 뽑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얘기합니다. 저거 건대가 자사고, 외고, 특목고 애들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되게 많이 보내서 건대가 이렇게 발표를 해줬어요. 볼까요? 2020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교과 교구 유형별 지원율을 봤더니 일반고가 68%래요. 그리고 외고가 6.3%, 자사고가 8%예요. 서울에 있는 애들의 비율하고 비슷해요. 실제로.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등록률이 훨씬 더 만약에 높다. 그럼 거기 합격을 더 많이 했다. 근데 실제로 비율상 보니까 어떻게 66%, 6.1%, 5에서 6% 정도 사이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입학처에서는 제발 우리를 의혹의 눈초리를 보지 말아달라. 물론 몇 군데 대학과 몇 군데 학과는 외고나 자사고 애들이 선호를 해요. 몇 가지 전형들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는 공식적으로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무슨 어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사고하고 외고 애들만 뽑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결과들도 발표를 하고요. 이런 발표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보니까 서울시립대는 이걸 다 발표해놔요. 그리고 몇몇 대학들도요, 이 의혹의 눈초리가 싫기 때문에 일반고고 애들이 많이 온다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합전형 쓸 때 일반계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 이렇고요. 단계형 면접이고요. 그 다음에 접수 경쟁률이 중요합니다. 아까 연세대 얘기했죠. 1차에서 통과를 하고 나면 면접에서 뒤집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면접 시기가 있어요.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 만약에 수능 후라고 하면 수능 잘 봤어. 그럼 안 가면 돼요. 맞죠? 근데 수능 전이라면 열심히 봐야죠. 그 다음에 면접 준비는 이제 3학년 가서 미리 하면 되고요. 자, 이게 종합전형,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잠깐만 볼게요. 자, 학업역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쪽에 나와 있는 세부 평가 내용을 보시면 이거 뭘로 판단할까요? 생기부에 나와 있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관련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종합전형, 진로역량도 다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기준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자, 공동체 역량이요. 옛날에는 인성이었는데 공동체 역량이라고 합니다. 리더십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애가 착하다 그걸로 뽑아주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요, 잠깐 생활기록부를 볼게요. 경희대에서 이제 이걸 해줬어요. 잘 보이시나요? 이거 뭐 생기부 막 아무데나 공개하면 안 되는데 뭐 경희대가 냈으니까요. 거기 아마 자기네 편집했을 거예요. 이 학생 어떤 학생일 것 같아요?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일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기자가 되겠다 말 없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진로 활동에 이런 기자 관련된 활동을 되게 많이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독서나 문법에서 뭐 기자가 되기 위해서 없고요. 신문 기사를 많이 봤대요. 당연히 얘 기자 되려고 하네. 사회학과 가려고 하는 학생이죠. 맞죠? 일치되는 학생이고요. 자, 이거 또 보겠습니다. 그 친구더라고요. 이 친구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 과목 방법론, 독서 문법에서도 다 신문과 사회 탐구 방법에 관한 얘기를 많이 썼어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과세특 내용인 거죠. 자, 이제 볼게요. 면접 유형은 이렇게 있고요. 지금은 좀 와닿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간이 부족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면접 내용 이런 문제 물어봐요. 자, 무슨 문화재학과 이거 동국대에서 나온 거예요. 자, 세부 특기 및 특기 사항에 리튬 이온 전지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조사한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이 학생이 거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선생님이 그냥 이거 써줬어요. 실제로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면접 보는 사람이 갸우뚱할 거예요. 그거 끝나진 않아요. 그럼 이제 딴 거 물어볼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학생의 생기부는 약간의 의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게 저희 보시면 선행학습 영향평가서라는 게 있어요. 관심 있는 대학이 있으면 선행학습 영향평가서를 보세요. 왜냐하면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뽑았는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자, 잠깐 볼게요. 지원율에 대한 통계예요. 자, 여기 등급이 왼편에 등급이 있어요. 1등급에서 1.5등급 학교 에이스들이죠. 걔네들은요, 교과도 많이 쓰고요, 종합도 많이 써요. 논술은 거의 안 씁니다. 예, 그리고 점점점 내려가다가 언제 논술이 많아지나요? 3등급부터 논술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3등급 정도 되면 사실은 학교에서 막 산 친구는 아니에요. 학생활 열심히 한 친구인데 선생님하고 상담하니까 서울에 있는 데는 못 갈 것 같아. 얘기 들으니까 이제 생각하는 게 논술이겠죠. 당연히 논술일 것이고요. 의외로 또 보시면 5등급 바깥쪽에 있는 교과를 쓰네요. 왜냐면 걔네들이 가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적이 좀 떨어지는 학생도 교과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으로는 교과를 쓰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5등급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이 종합전형을 쓸 만큼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경우에 따라 있지만, 다시 말하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학생은 3등급 안팎까지 갑니다. 일반계고에서는요. 예, 자연계는 더 심하죠. 4등급 바깥 넘어가면 거의 뭐 논술이 막 한 4분의 1 정도 그래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논술 변화가 생겼죠. 고려대가 논술을 뽑기로 했고요. 재미난 건 2025학년도에서는요, 서울에서 논술을 안 보는 학교가 2군데래요. 국민대하고 서울대요. 아마 논술 시장이 확 한번 뒤집힐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논술의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논술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옛날에 적성 검사가 사라지면서 논술로 많이 바뀌어서요. 뭐 동덕여대, 삼육대, 서경대, 한신대 이렇게 돼 있는데, 삼육대, 서경대, 한신대, 동덕여대 논술은요, 저희가 생각하는 논술하고 좀 달라요. 학교 서술형 문제 정도의 단순 논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논술 준비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알아보고 가야 돼요. 가가지고요, 논술학원 등록해볼까? 가면요, 가서 코베여요. 정말요. 한번 써보라고 하고 잘 썼다고 하고 계속 있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알아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알아볼까요? 대학에 모의 논술이 있어요. 대학 모의 논술을 한번 들어보세요. 애들을 시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저 등급도 고려해야 되고요. 대학 모의 논술 적극 참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합격생이 만약에 5등급짜리가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5등급이면 붙느냐? 아니죠. 논술 실력은 알 수 없어요. 그 학생이 어떤 실력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자연계 논술인 경우에는 수학과학 교과 범위도 고려해야 돼요. 과학 2 과목이 들어간 경우 있고, 자, 그럼 이제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논술은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깐 볼게요. 만약에 6논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논술 6개 써요. 예, 6논술. 근데 6논술이 되냐 이거죠. 왜냐하면 논술 유형이 다르죠. 그럼 만약에 6논술을 쓰려고 하면 저 맨 가장 위에 있는 인문논술 저기서 6개 골라 쓰진 않아. 애들의 입맛은 세로로 바뀌어요. 이 세로에서 하나하나를 고를 거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논술 전형 방법을 6개를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6논술은 사실은 불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논술을 좀 쓸 수는 있지만 6개 논술 쓰는 건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연계 논술 유형도 이렇고, 자연계 좀 덜해요.
예, 그리고 수능, 이해와 정시 보겠습니다. 자, 개편이 됐죠? 국어, 수학 선택 과목이요. 그리고 또 무슨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넘기겠습니다. 자, 보시면 수능 성적표 이렇게 생겼어요. 잘하는 학생일 것 같아요? 못하는 학생일 것 같아요?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렇죠? 물론 뭐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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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4등급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면 만약에 얘가 고려대를 썼다고 하면 학교 추천에 국수 영탐 2개, 세계 영역 7이고 한국사가 4등급이니까 통과되죠? 통과되겠죠? 맞죠? 그리고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통과가 되겠네요. 맞죠? 예, 그런데 정시에 가면 좀 달라져요. 정시는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요. 저희 표준 점수 보이시나요? 예, 국어는 131이고 수학은 137이네요. 그 점수 합산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가감점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탐구 영역은요, 과목마다 표준 점수 차이가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 표준 점수를 대학에서 다시 변환합니다. 그래서 그 변환하는 건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고, 자, 학력평가 성적표가 얼마 전에 나갔는데 보셨나요? 관심 있게 보셨어요? 보셔야 됩니다. 이쪽에 있는 게 등급하고 백분이랑 반에서 석차, 학교에서 석차, 전국에 석차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게 애가 뭐가 부족한지 나와요. 저도 학부모예요. 저희 애도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럼 저희 애가 이제 영어를 이제 보면, 영어 듣기는 다 맞았네. 근데 너는 보니까 쓰기가 안 되네. 예, 이런 거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기타 참고 자료가 뭐가 되어 있냐면 나와요. 이 친구는요, 제가 지웠어요. 자, 국어 수학 합치면 100분위가 98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위 2% 정도 되는 친구예요. 그런데 밑으로 가보면은 탐구를 봤더니 탐구를 하나 반영했더니 85%예요. 그러니까 탐구를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재학생의 성적표입니다. 탐구가 버려진. 예.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한다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정오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성적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고, 상위권에 이제 엄매하고 그 다음에 화장 얘기 들으셨어요? 예, 잘하는 애들이 엄매를 많이 선택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잘 보시면 작년에 2023학년도 수능에요. 1등급 받은 애 중에 엄매 선택자가 85%고요. 화작 선택자가 14%예요. 그런데 이거 인과관계를 거꾸로 보시면 안 돼요. 엄매를 선택했기 때문에 85%나 있는 게 아니라 잘하는 애들이 엄매를 선택한 거예요. 못하는 애들이 화작을 선택했고요. 저희 학교는 화작하고 엄매를 학급을 구분해 놨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꼭 우열반 같아요. 근데 왜 너희는 엄매를 선택 안 하니? 그러면 엄매는 외울 게 많대요. 근데 국어과 선생님들 얘기는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런 선택을 좀 하고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적이 얼마죠? 미적 선택한 학생이 88%였어요. 1등급이요. 그럼 그 다음에 기하 선택자는 4%, 확통은 6%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확통 선택자가 만약에 3등급을 받았으면요, 예전에 가나형으로 구분했을 때는 나형 1등급이에요. 확통 선택자 애들만 모아놓고 석차를 먹여보면 그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적하는 애들이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전에 가나형으로 있을 때 가형 1등급 받으면 정말 신 같은 존재였어요. 이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애들이 대학 갈 때는 통합형 수능으로 미적, 기하, 확통을 지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럼 참 이상하죠?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미적을 되도록 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근데 생각해보면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그런 결과가 벌어지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수학이니까 공식을 보는데 막 복잡해요.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오려면 이래야 돼요. 자기가 점수를 잘 받아야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내가 선택한 애들이요. 그러니까 미적을 선택한 애들의 공통과목, 그러니까 수원, 수투 공통과목의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높으면 점수가 올라가요. 그런데 내가 확통을 선택했는데 확통 선택한 애들이 공통과목을 다 망쳤어.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같은 그룹에 있는 애들의 점수 때문에 내 표준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에 가 있으면은
나랑 같이 선택한 애들이 잘 볼 거니까 점수가 올라갈 거라. 자,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죠? 자기 점수가 높아야죠. 맞죠?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표준 점수 반비례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택한 선택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확통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낮으면 내 표준 점수가 올라가요. 단 내 점수가 높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선택한 그룹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 표준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어디 가서 무슨 문과 침공이다, 확통이면 손해본다가 아니라 잘하는 애들이 거기 가 있는 거고요. 아까 고려대로 잠깐 돌아가 보면 고려대가 최저를 하나를 낮췄잖아요. 확통 선택자들이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대학에서요. 그래서 이화여대가 작년에 문과 애들이 지원자들을 봤더니 1, 2등급이 아무리 찾아도 없대요. 특히 여학생들의 1, 2등급 비율이 적은 데다가 확통 선택자의 1, 2등급 비율이 적으니까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합격선에 들어오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왜 확통하고 미적 어쩌고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 얘기하면은 미적을 다 선택해야 되느냐 막 하는데 중간층에서는 확통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미적이 너무 어려서 원점수가 나쁘면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 보니까 잘하는 애들, 문과 애들은 미적을 선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시 때 표준 점수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잠깐 볼게요. 미적하고 기하 선택자가 인문계열 지원 비율이에요. 무시무시하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요, 정시 때요, 이과 애들이 문과로 이렇게 온 거예요. 물론 이과 문과 구분은 없지만 미적 선택자 그냥.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옳다구나. 교육부에서 통합형 수능에 맞춰서 확통, 미적, 기하를 구별하지 마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줍시다 간 거예요. 만약에 대학들이 안 할래요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영어 비율은 이렇습니다. 영어가 효적 과목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요. 왜 그렇죠? 절대평가입니다. 그렇죠? 좀 지루하죠, 좀.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리 넘기고요. 자, 이건 이제 표준 점수 어쩌고 있었는데 잠깐 볼게요. 자, 학생부 교과 준비를 위해서 우린 저렇게 다 해야 될 거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준비되면 당연히 종합 전형 준비가 될 거예요. 자, 사실은 뭐 지원 성향도 좀 이렇게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 못 맞췄네요. 잠깐만요. 요 얘기는 좀 말씀드리려고요. 자, 1, 2학년은 이 얘기 꼭 들으셔야 돼요. 1, 2학년은 국영수만 해야 되느냐? 근데 정시까지 간다면 탐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요, 정시 영어의 비율보다 탐구 비율이 높아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 뭐냐면 사회든 과학이든 2학년 겨울방학 때 2학년들은 마무리해야 되고요. 1학년들은 2학년 때 과목을 들으면서 나는 이거를 수능을 볼 거라고 마음먹고 방향을 잡아야 돼요. 2학년 마칠 때쯤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늦게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했죠. 확통 1, 2등급 받은 학생은 확률 통계 선택자 수로는 계산한다면 4% 정도 돼요. 이번 3월 학력 평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최저를 충족 못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 선택 인원수는 적지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미리 해야 되고, 그리고 졸업생하고 재학생 100분위 차가 제일 많이 벌어진 게 탐구 수학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생활기록부 얘기고 요거 중요합니다. 자, 과목별 세부 특기성 학업 역량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지속적인 스크랩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에서 중요한 능력으로 써야 되고요. 서울 시립대가 이런 인재상을 보여주듯이 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 중심으로, 자율활동 공동체 역량 중심으로, 진로 활동은 직업 역량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소서와 같이 흐름이 보여야 되고요. 자, 하나 더. 내가 어떤 선택을 했어요. 만약에 학생이 인문학 특강을 들었습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인문학 특강을 들었으면 그 후속 조치로 무엇을 할 건가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인문학 특강에서 인권 문제에 관한 걸 들었어요. 그러면 사회 문화의 수업을 듣는다면 그거란 연속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선택을 했을 때 후속 조치로 뭘 할 건지를 고민을 하고 움직여야지 한 발 앞서 나가는 입시 준비입니다. 그렇죠? 자, 잠깐만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하네요. 제가. 자, 우리 입시 결과를 보면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무슨 여러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네 군데 학교에 뭐 입시 결과도 보고 왔어요.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요. 야, 저희 학교에서 작년에 정시로 서울대 가면 갔어요. 그거 와 그러면서 저 학교 가면은 뭐 서울대 가나? 예, 그렇게 보는 건 저 나무를 바라보는 정도예요. 그 학생은 과연 어떻게 했는지 봐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모과나무 중에 제일 큰 모과나무예요. 모과나무가 이렇게 클 수가 없어요. 왜 못 클 것 같아요? 계속 과일을 따가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건 안 땄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자란 거예요. 사실은 학교에서 아는 애들이 하는 활동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스크랩 얘기도 말씀드렸던 게 우리 애들이 무슨 관심이 있는가 좀 보고 그 관심에 맞춰서 조금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스크랩도 해보고 학교에서 네가 하는 활동이 뭐였니? 뭐 인문학 특강을 들었어? 그러면 그 활동하면서 뭐 다른 거 관심 없니? 정도 물어보시면 애도 아 우리의 부모님이 나한테 관심 있고 그 다음에 나의 학교 생활이 썩 나쁘지 않는구나. 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서둘러서 못한 거 좀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뭐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시간은 괜찮을까요? 뭐 조금 써도 네, 네. 예, 있습니다.